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허리케인 등 일시적인 요인이 반영됐다는 분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마감 가격 기준 사상 최고치도 다시 썼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9% 상승한 22,268.34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8% 높은 2,500.23회, 나스닥 지수는 0.30% 상승한 6,448.4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소매 판매는 건축자재와 전자상거래, 자동차 등의 감소 탓에 시장 예상 밖으로 줄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2% 증가했습니다. 상무부는 8월에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이 있었다면서 하비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로부터 판매가 감소한 수치들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산업 생산도 허리케인 하비 탓으로 예상 밖에 감소했습니다. 미 연준은 8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1% 증가였습니다. 8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1.5% 늘었습니다. 연준은 합의로 텍사스 지역의 정유와 원유 채굴 활동 등이 중단되면서 8월 전체 생산을 대략 0.75%포인트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오름세를 이어온 탓에 숨을 고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0월 인도분은 전날 종가와 같은 배럴당 49달러 8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지난주 기준으로는 5.1% 오르면서 2달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북한의 도발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통신주와 은행,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경제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허리케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요소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 시장이 북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2,380대를 회복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는 분석을 받았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0.89% 상승해 670대에 안착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출증 일부 시간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9월 18일 월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이슈부터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이슈를 분석하고 이번 주 증시 전망 해보겠습니다. 금주 미 연준의 9월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망 함께 해볼 거고요. 또 사드 배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떤지 진단하겠습니다. 금년 추석 연휴가 10일이라는 최장기간 휴장에 들어갑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듣겠습니다. 예,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볼 거고요. 이번 주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난주 일단 시장 내 가장 큰 이슈 내지는 이벤트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 10의 발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어찌 보면 IT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 그리고 소위 말하는 팡 주식들에 대한 시장 내 새로운 재평가 가능성 여부, 여기에 어느 정도 좀 힌트를 던져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다시금 IT 주도의 시장이 지속될 수 있을지의 여부, 이 부분들이 결국은 연말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확대시킬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기대감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저 부분이었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었습니다. 웩더독. 소위 말하는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무난히 시장 넘어가게 되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관망 양상보다는 조금은 더 좀 공격적인 그런 시장의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전체적으로요. 호재는 어찌 보면 그 허리케인의 약화 소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서서 최현정 앵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제 지표 발표되는 지표들이 다소간 조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태풍 얼마의 요인으로 시장 해석이 되게 되었고, 또한 미국 내 전반적인 합의의 영향도 그랬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그 경제 정책에 대한 시장 내 다소간의 눌림을 오히려 태풍에 대한 어떤 그 회피 이런 부분들로 받아들여지면서 다소간 좀 시간을 벌어들여가는, 시간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된 부분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미국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대 욕구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시장은 반증하면서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소매 판매 지표는 다소간 좀 실망감을 느낄 수 만한 그런 수치를 제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소비자 물가 지수, 소위 말하는 CP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내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앞으로의 경기 전망, 그리고 소위 말하는 통화 기조에 어떤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큰 그림 속에서는 골디락스라는, 그렇게 뜨겁지도 그렇게 차갑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우상향, 계속해서 전진하는, 계속해서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만들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분위기 분명히 읽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지금 악재로 작용한 부분 분명합니다. 사드발 악재, 그리고 북한발 도발 리스크. 물론 북한발 도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 내에서 평가는 너무나도 그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어지간하지 않고서는 시장 내 큰 폭의 어떤 그 변동성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어쩌면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사드 보복, 중국발 사드 보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장기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특히나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현대 기아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그들의 수치에, 그리고 그들의 액션, 행동에 이제 서서히 좀 반영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 주 후반경 롯데마트의 어떤 그 철수 내지는 매각 소식, 이런 부분들이 전해지게 되면서 결국은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그런 부분도 나타났었고, 일시적으로 조금 좀 불안한 그런 부분도 시장 내에 보여준, 소위 말하는 변동성의 상황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우리가 꼭 좀 눈여겨봐야 될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를 좀 생각을 해보죠. 이번 주 시장 내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 가장 다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일, 20일 뭐 현지 시간입니다. 많은 미국 FOMC 회의, 과연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자산 축소의 이슈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여부. 근데 일단 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그리고 전망의 중심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자산 축소에 대한 언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 감지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오히려 12월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태풍 허리케인 하비, 그리고 허리케인 어마, 이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통화 당국에서의 스타디 내지는 서베이가 조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이에 대한 반영이 그렇게 12월로 나타날 수 있을까의 여부에는 다소간 이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내년 상반기 내지는 내년 1, 4분기 정도로 지연이 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시장 내에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역시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주목 내지는 기대 가능성이 있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미국 내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투자 심리의 개선세 지속 여부, 그리고 IT 업종에 대한 어떤 그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아마도 미국 시장 내, 전반적으로 시장 내 가장 중심점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내 IT 업종, 소위 말하는 반도체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장주의 핵심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바이오 헬스, 이 세 가지 소위 말하는 성장 업종주에 대한 순환매 양상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근데요,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정점 논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향후 실적, 그리고 향후 수출 100조 원을 돌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조금은 좀 더 안심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섹터, 어떤 섹터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완성 반도체, 완성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오히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장비 업종에 대한 관심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4년까지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 54조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어떤 그 투자, 설비 투자가 진행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 설비 투자의 대다수 장비 업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54조 원입니다. 작은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네. 이 부분 생각하시면 일단 궁극적으로,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좀 안심스러운, 조금 좀 편안한 상황에서 어떤 그 업종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예, 이번 주 또 향후의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마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준이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에 의미 있는 신호를 줄 것인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신 대표님의 의견 어떠세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자산 축소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깔려있는 자산 축소는요, 결국은 시중에 풀어놓은 돈을 다시 회수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 뭐 대차대조표,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소위 말하는 시장에 깔아둔 돈입니다. 시장에 깔아둔 돈. 그 시장에,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겠다라는 의미. 시장에 깔아둔 돈을 회수해 나가겠다. 근데 그 회수,
뭐 일목에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 이런 부분들을 재발행을 하지 않으면서 점차 축소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깔려있는 FOMC의 자산 4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과거 한 7, 8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뭐 시장 내에 이제 그 돈을 풀면서 소위 말하는 시장 유동성 확대 계속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그거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깔아둔 돈을 이제 조금 회수를 해 나가겠다라는 의미. 월 100억 달러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자산 축소 가능성 제기되고 있다라는 부분. 아마 100억 달러 정도라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시장은 분명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기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 사실상 뭐 공격적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조금은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 내지는 관망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이 이 FOMC의 자산 축소 가능성, 그 상징적인 어떤 그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외국인,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5일간, 지난 한 주간 9천억 원의 순매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선물 옵션 만기일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한 9천억 원대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부분은 그게 작지 않은 금액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오히려 이번 FOMC의 회의 결과 이후 조금은 좀 스탠스가 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다소간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은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 배경에는 외국인들의 수급 완화 내지는 수급의 개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 내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장 내 앞으로 9월 30일부터죠. 열흘간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었던 소위 말하는 거의 한 2주간에 우리 영업일로는 한 6일밖에 안 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장기 휴장, 외국인들도 이런 부분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기관 투자자들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역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역시 아마도 추석 연휴 이전에 추석 이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 갈 텐데, 그 포트폴리오의 시작점, 아마도 FOMC 회의 직후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아마 그들의 포트폴리오 재구성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결국에는요, 시장 FOMC 결과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는 단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FOMC 결과에 따라서 금융주, 그리고 여기에 IT주, 그리고 더해서 소위 말하는 철강과 화학이라는 소재 업종까지 더해진 이 한편,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소위 말하는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방어형 고배당주,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서로 간에 상반된 그런 모습들이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저 개인적으로는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금융주와 IT 그리고 철강화학의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더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한 11월 중순 이후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요. 네. 그때 정도 이제 고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그 11월 중순 이후 쪽으로 이렇게 좀 두 가지를 생각을 좀 해두시면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오건 아마도 조금은 좀 편안한 그런 포트폴리오 짜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사드 추가 배치 이후로 예상이 됐었던 중국의 거센 반발이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불가피했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이른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상황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까요, 대표님? 이게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사드 보복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조금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사드 보복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상당 부분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았던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었죠. 화장품 업종도 그렇고 롯데, 자동차,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어떤 중국 관련 주식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히려 좀 이제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바닥에서 이제 반등 이제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 장기화되게 되면서 그리고 결국은 롯데그룹도 우스갯소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상당히 좀 안 좋은 말씀을 좀 단어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만은 좀 이제 손을 들고 이제 백기를 들고 이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세 개 업종이죠. 자동차 업종, 그리고 화장품 업종, 그리고 면세점 업종. 원래 4개 업종이었습니다. 게임 업종과 엔터테인먼트까지. 근데 게임 업종과 엔터테인먼트는 일단 정부, 일단 산업 규제와 관련된 완화, 그리고 게임 업종의 신작 출시에 대한 인기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중국에 기대지 않고 일본이랄지 동남아랄지 다양한 국가로 진출하려는 다각화의 그런 노력군들, 물론 화장품 업종에서도 이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면세점에서도 최근 중국에 대한 여행객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 이슬람교에 대한 관심 내지는 그쪽에 대한 상당 부분 포커스를 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반적으로는 자동차와 화장품, 면세점 아직 바닥에서 크게 벗어날 그럴 기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 엔터와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업종 같은 경우 이미 좀 상당 부분 이제 벗어나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오히려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번 3분기 실적 오히려 상당 부분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많이 나올 정도로 주가 모멘텀 부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가장 우려가 되는 업종은 자동차 업종과 화장품 업종 그리고 면세점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면세점 과연 이번 연휴 기간 오히려 외국 손님들이 면세점에서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이제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이 얼마만큼 많이 사주느냐에 좌지우지 그들의 어떤 실적이 좌지우지될 만큼 상당 부분 많이 변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현대기아차 1년 내내 매월 작년 동월 대비 40%에서 50% 가량 중국 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포커스는 중국 쪽이 아니라 인도 쪽으로 상당 부분 기울어져가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좀 눈치를 채셔야 될 것 같고요. 찝어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현대나 기아차 사업보고서 실적 발표할 때 중국에서의 판매 감소 쪽에 주목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의 판매 신장세 이 부분에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중추절 연휴, 우리나라엔 추석 연휴가 있지만 중국엔 중추절 연휴가 있습니다. 이 중추절 연휴 이번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여행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 유통과 관련된 부분, 화장품 업종과 관련된 부분, 시장 내 이렇다 할 중국 방문객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그만큼 사드 여파에 대한 그림자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동차 업종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중국보다는 인도에 좀 포커스를 맺어보는 그런 상황들 좀 분명히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동차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관심, 소위 말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으로 그 관심의 각도를 확 바꿔서 완성 자동차는 보수적 내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도를 해서 오히려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주,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소재주 쪽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전반적인 나의 수익을 확보하는 확보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기에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구동 모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올해 추석 연휴를 맞아서 주식시장이 코스피 출범 이후로 최장 휴장 기록과 함께 타이 기록인 열흘간의 휴장을 앞두게 됩니다. 장기 휴장을 대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또 연휴를 앞둔 포트폴리오 전략과 연휴 이후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다를 것도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연휴 전, 연휴 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제 열흘 10영업일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6영업일이 쉬게 되는. 그러면 뭐 일수로는 이제 뭐 열흘 동안에 그 쉬는 날이 되겠지만 영업일수로 따져본다면 6일간 휴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과연 뭐 극단적으로 들고 갈 것이냐, 팔고 갈 것이냐. 들고 간다라면 어떤 종목군을 들고 갈 것이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을 계속 들고 갈 것이냐. 예. 아니면 추석 이후에 시장 관심사에 맞춰서 미리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회로 삼고 그 이후 추석 이후의 장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삼아가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이번 주 다음 주 소위 말하는 대다수 현금화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고 추석 이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 불확실성이 하도 크니 그 이후에 내가 지금 이미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현금으로 그때 서서히 맞는 종목군들을 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시장은 앞서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디락스라는 큰 그림 속에서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골디락스. 경제가 상당 부분 급격하게 상승을 할 것 같으면 금리라든지 각종 통화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좀 눌러주는 그런 상황. 하지만 경기가 상당히 오히려 좀 처질 것 같으면 오히려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적인 경기를 완만한 상승세를 만들어내 가려는 그런 소위 말하는 빅 가버먼트, 큰 정부의 힘이 최근 경제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크게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는 부분. 통화 정책이라는 것 한 가지, 재정 정책이라는 것 한 가지. 지금 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 속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기대감이 만연하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작용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계 개선이 너무 급격하게 나타나는 그런 낌새만 보이게 된다라면 그 통화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통화 정책을 가지고 시장을 조금 좀 완급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하방으로 향한다라기보다는 상향으로, 그것도 급격하지 않은 완만한 형태의 상향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열흘간의 휴장이 나온다라고 해서 과연 현금을 다 보유를 하고 가는 것이 맞을까?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추석 이후에 맞춰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부분을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좀 튜닝을 해서 만들어 놓는, 추석 이후의 시장에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추석 연휴에 있을 우리나라의 시장에 미칠 영향, 변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첫 번째, 통화 정책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19일과 20일 FOMC 그 이후 과연 시장 어떤 상황이 변할, 일단 현재 진행형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거에 따라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금융주, IT 그리고 소재 이 부분과
소위 말하는 배당, 고배당 관련 경기 방어주. 근데 저는 앞쪽이 더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그리고 소재, 금융주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조금 이쪽으로 조금 더 포트의 비중을 좀 높여놓으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북한발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하는 그런 리스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북한발 리스크에 의해서 우리나라 내부적인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보다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좌지우지하는 오히려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걸. 그러면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힌트, 핵심 힌트가 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요. 환율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화가 급격한 약세로 돌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원화 약세는 환율의 상승이 되겠습니다. 1128원, 1125원대에 지금 머물고 있는 환율. 1130원을 돌파하느냐, 1140원을 돌파하느냐, 오히려 환율의 상승은 우리나라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만큼 크게 대두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여실하게, 그러니까 계속되는 어떤 환율 시장 내에서 분명히 우리가 힌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세 번째,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관심은 가장 중요한 것, 어찌 보면 IT 업종, 소위 말하는 반도체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어떤 그 3분기 실적 과연 어떻게 나와줄 것이냐 여부. 3분기 실적 시즌이 바로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 10월 10일에 우리가 개장이 되니까요. 보통 이제 그 3분기, 7, 8, 9, 3분기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보통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이제 그 잠정실적 발표와 실적의 발표들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미국의 알코올을 비롯한 전반적인 그 다우종합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대다수의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여기서 핵심되는 주제, 핵심되는 논제는 결국은 IT 업종군이 시장의 기대치만큼,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PER만큼 계속해서 성장을 해줄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 소위 말하는 실적 정점 논란, 다시금 안도감을 가지고 안도 랠리를 펼쳐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실적 피크에 따른 다소간의 조금 좀 기간 조정의 양상이 나타날 것이냐라는 부분. 근데 이 부분 기대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뭐 소비 심리 그리고 소비자 물가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올해 특히 연말 연시 IT 업종군에 대한 소매 판매 상당 부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조금 좀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될 네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발표, 추석 이후로 연기가 됐죠. 이와 관련해서 과연 은행업종에 대한 상황,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네.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의 강화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은행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가계, 오히려 힘들게, 오히려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오히려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건전성이 강화되게 되면서 이 부분, 오히려 시장 내 대손 충당금 설정을 오히려 완화시키게 되고, 오히려 순이익을 증가시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포트폴리오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결국은 IT 업종,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금융업종, 그리고 소대업종,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성장주들, 뭐 엔터도 그렇고요, 게임도 그렇고요, 바이오 헬스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국내 코스피 지수가 238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있었고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앞서 신 대표님께서 이번 미 FOMC 이후로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수급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언급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이번 주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예, 이번 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죠. 전략 후강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FOMC 지금 뭐 당장 추가금리 인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가금리 인상은 조금은 좀 다른 각도로 시작해서 좀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자산 축소와 관련된 부분 이미 한 뭐 4, 5개월 전부터 시장 내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되어 왔었고 상당 부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만 그 강도 여부에 따라서 지금 뭐 한 100억 달러 정도, 월 100억 달러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뭐 강조가 될 수도 있겠고, 오히려 좀 늘어날 수도 있겠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외국인들 중심으로 한 어떤 관망, 양상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장, 불확실성의 해소 부분, 분명히 기대감으로, 안도 랠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 안도 랠리의 중심점에는 오히려 상당 부분 눌렸던 업종에 대한 반발 매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휴 이후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업종군들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주식 비중 확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IT 업종과 소재 업종, 금융 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물가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 물가 지표, 그리고 이 물가 지표의 배경에는 WTI 국제 유가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주간 단위로 5.1%의 상승, 작은 상승 규모가 아닙니다. 네. 이 부분 이제 뭐 $50 거의 다 왔다. 이제 $50 선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추가적인 3개월에서 6개월, 내년 3월에 이제 마감이 되는 오펙 국가 간 감산 합의 연장 부분, 내년 3월이면 이제 종료가 되죠. 이 부분이 미리부터, 지금부터 벌써 추가 또 한 차례 또 연기될 추가적인 감산 합의 가능성이 다시금 시장 내 기대감으로 솔솔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국제 유가 $50 밑보다는 $50 위쪽에서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물가 지표의 긍정적인 상황, 그러면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긍정적이다. 이러기에 소재 업종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소비, 그러니까 그리고 뭐 게임 업종이랄지 전반적인 어떤 그 엔터 업종이랄지,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헬스 업종이랄지 성장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려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보수적, 하지만 전기차나 친환경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은 더 확대를 하셔도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말씀을 드렸죠. 3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오히려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은 업종군은 미리 이번 주에 아마 선매도 양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테니까요. 네. 이런 부분 미리 조금 좀 한 발 내지는 반발 빠르게 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예,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렸고요.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남유식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떨어져 나가실 때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서울은 10도, 춘천은 13도 등 전국이 대체로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안개 영상 보시면 남부 내륙과 충청 내륙,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늘 맑고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6도, 인천 2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강릉 26도, 속초 27도로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다가 개겠습니다. 대구 28도,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상으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현재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게 치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중부지방은 점차 흐려져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저녁에 충청도에 비가 오다가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전북과 경북은 모레 새벽 한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